자, 유충열전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미래행 자습서 132페이지입니다. 자, 유충열전이라고 했을 때 제목을 보니까 유충열전. 유충열은 아까 주인공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죠. 주인공 이름이고. 자,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장르인데, 이 전이라는 장르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일대기적 구성. 일대기적 구성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록이다라는 거. 자, 유충열전은 영웅소설입니다. 그쵸? 영웅소설이기 때문에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자,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정리를 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영웅의 일대기 구조 한번 봅시다. 자,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태어나야지. 이제 태어나기 전에 혈통이 고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귀한 혈통. 두 번째, 출생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출생. 또는 기이한 탄생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웅이니까. 네 번째는 어려서 실현. 실현의 경우에 그러니까 많은 소설에서 뭐냐면 이제 버려져요. 그래서 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자가 무슨 기자냐면 버릴 기자입니다. 아자가 아이. 그래서 아이가 버려진다는 거,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고 다섯 번째에 뭐 하냐면 구출자 또는 조력자라고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구출자의 도움 또는 조력자가 도와줘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커서 시련을 겪습니다. 다시 한번. 커서 시련을 겪고, 일곱 번째, 시련 극복 후, 시련 극복한 후에 건국을 해요. 그러니까 시련 극복해서 성공을 하는 걸로 대부분들이 끝나는데 이게 건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몽신화이기 때문에 주몽신화에서 대표적으로 영웅의 일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비범한 능력, 어려서 시련, 구출자의 도움, 커서 시련, 시련 극복, 후 건국. 그러면 이제 주몽신화를 한번 설명해 보면 주몽신화는 고귀한 혈통이에요. 왜냐하면 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거든. 해모수는 바로 하늘의 천자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유화부인인데 물의 신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주몽의 혈통은 할아버지는 하늘이고 외할아버지는 물의 신이야. 그러니까 혈통이 굉장히 고귀한 거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출생을 하죠. 뭐예요? 알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활 쏘기를 잘하고 말 타기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서 시련을 겪는데 대소라는 대소 왕자가 주몽이 워낙 뛰어나니까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서 그 죽을 위기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오이말이 혁보 이 셋을 데리고 주몽이 도망을 치다가 강을 하나 만납니다. 큰 강을. 거기서 외쳐요. 나는 바로 그 천자의 아들인 해모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물의 신의 유화분이 내 어머니다. 내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으니 좀 도와달라라고 강 위에다가 외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라고 물고기가 원하더니 막 다리를 막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다리를 만들어서 그걸 건너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천우신조라고 해요. 하늘이 돕고 신이 도왔다는 거. 그래서 바로 구출자가 도움을 줍니다. 이건 신이 도와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커서 시련인데 커서 대소하고 대립을 하게 돼요. 세력을. 그러다가 대소한테 이기고 고구려를 건국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홍길동전도 역시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나타나요. 홍길동도 고귀한 혈통이에요. 왜? 아버지가 홍판서야. 즉 병조판서. 그쵸? 그래서 엄마가 조금 그쵸 노비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출생 엄마가 바로 노비인 엄마로 또 태어났다는 거. 근데 비범한 능력 어렸을 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도수를 잘 부리고 그쵸. 그래서 어려서 시련 그래가지고 자객이 와서 죽을 뻔합니다. 그 다음에 구출자의 도움인데 홍길동 구출자의 도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홍길동 자체가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혼자 막 자객이 왔으면 혼자 죽여버립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커서 시련을 겪어요. 왜? 그 활빈당이라는 걸 조직하고 나서 그
관아들을 습격한 다음에 그걸 백성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홍길동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렇죠? 그래서 커서 시련을 커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련을 극복해요. 왜? 홍길동이 나 병조판서 시켜주면은 나 이거 안 할게. 그래가지고 왕이 병조판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병조판서를 받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뭘 건국합니까? 율도국이라는 걸 건국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나타나는 소설 우리가 영웅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정리하고요. 자,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유충열전의 그 앞부분의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명나라 개국공신의 자손인 유심은 자, 유충열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개국공신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보기한 혈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첫 번째,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부인장씨와 형산의 치성을 드리고 신이 한 꿈을 꾼 뒤 마침내 아들 충렬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비정상적인 출생. 기이한 탄생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충렬은 원래 천상계 신선인 자미성이었는데 정한담으로 환생한 익성이 뭘 받아 지상계로 내려온 것이다. 자, 지금 보면은 지상계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적강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적강 모티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적강이라고 할 때 이 강자가 무슨 강자냐면 내리다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적강 화소 또는 적강 모티프라고 이야기하는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온 거야. 신선이었는데 지상으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신선이었으니까 지상으로 내려오면 뭐가 돼? 영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적강 화소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화소나 또는 모티프의 개념은요. 제가 따로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자, 유심은 정한담 무리의 계략에 빠져 역적으로 몰려 귀양을 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한담 무리의 계략에 빠져 역적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귀양을 가죠. 부인장승 충렬에 달아나가 도적에게 붙잡힙니다. 도적들은 충렬을 강물에 던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이 바로 어려서 시련을 겪는 부분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그 앞부분의 줄거리였다라는 거.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뭐가 보여요? 제목이 보이죠? 그렇죠? 자, 이 제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완자 통합편에서 먼저 이미 유충열전을 먼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완자 통합편에 제가 설명했던 유충열전을 여기다가 옮겨서 적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것도 공부야. 그러니까 자습서에 여기 미래인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완자 통합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완자 통합편에 제가 설명한 부분들을 옮겨서 적으면은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해지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봅시다. 제목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면, 한번 볼게요. 회사정에서 다행히 대인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대인을 만나는데, 뒷부분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강희주라는 인물이 됩니다. 오케이? 강희주라는 인물이 바로 조력자예요. 또는 구출자. 유충렬을 도와주는 인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나고 늙은 재상은 여기서 이제 늙은 재상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 대인인 강희주를 이야기합니다. 옥문간으로 귀양을 가다 이렇게 했죠. 자, 이 제목이요. 바로 내용을 암시하는 기능을 해요.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일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냐면 회장체 소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고 또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고 결국에 현대 소설을 이야기하면 연작 소설이었다는 거야. 연작 소설. 그래서 회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장체 소설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3회
연작 소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현대 소설의 연작 소설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웹툰 1화, 2화, 3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전개부는 각설이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제가 고전 소설의 특징입니다. 현대 소설에서는 각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각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냐면 사건이 전환되거나 또는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 각설이라는 말을 써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는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이때 충렬은 모친을 잃고 물에 빠져 살 길이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두 발이 다 자세히 살펴보니 물속이 큰 바위였다. 그 위에 올라앉아 하늘을 우러러 어미를 찾았으나 감되었고 사방을 돌아보니 푸른 산이 은은하고 다만 물새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강가에서 수많은 원숭이들이 밤늦도록 슬피우니 충렬이 통곡하며 바위에 서 있더라. 이랬죠. 자, 지금 보면은 원숭이들이 밤늦도록 슬피 울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슬프다라는 정서가 나타나죠. 자, 이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실제로 원숭이들이 슬픈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유충렬. 유충렬이 슬프기 때문에 이렇게 슬피 들리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사용된 게 바로 감정이입이다. 왜? 이 슬프다는 것은 원숭이들한테 이입했습니다. 옮겨 넣어갔기 때문에 감정이입인 거예요. 이거 누구의 감정이라고요? 유충렬의 감정이에요. 유충렬의 심리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충렬이 통곡하며 바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충렬이 막 통곡하며 바위에 서 있더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요, 바로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술자가 소설 안에 개입해가지고 인물의 심리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게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다라는 거. 자, 나달라고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달라고 합시다. 이때 남경의 장사꾼들이 재물을 많이 싣고 북경으로 가면서 회수에 배를 띄워놓고 두둥실 종류로 내려가는데 차량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지라. 자, 역시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그렇죠? 서술자 개입해서 막 사건을 설명해주죠. 뱃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배를 바삐져 우는 곳을 찾아가니 과연 한 공자 물에 서서 슬피 울고 있었다. 급히 건져 배 안에 올려놓고 사연을 물으니 해상에서 수정을 만나 어미를 잃고 옵니다. 하는지라. 뱃사람들이 슬픔에 젖어서 충렬을 물가에 내놓고 가고 싶은 데로 가라 한 후에 배를 띄워 북경으로 향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지금 보면 이때 갑자기 남경의 장사꾼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요. 북경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얘네들은. 자, 이게 뭐냐면 고전소설의 특징이에요. 자, 고전소설의 특징이 또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사건 전개의 우연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 소설은요, 사건 전개가 굉장히 우연히 일어납니다. 현대 소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필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현대 소설은 고전 소설은 원인과 결과로 가지 않습니다. 얘네가 나타나야 되는 원인이 없어. 그냥 갑자기 뜩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건 전개 우연성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1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